네, 12월 7일 수요일 김용희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나스닥 지수가 2%나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오전장에 코스닥 지수는 뭐 잠깐씩 빨간불 맞습니다. 켜주기도 하면서 네. 그래도 좀 나름대로는 하방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저점을 잡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이제 미증시가 빠진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수주 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경기 침체하기 너무 지겹다. 이제는 내년도에 경기가 침체가 온다라는 건 뭐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런 말까지 네. 들었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별 대수로울 게 아닌 게 이미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금리 인상과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긴축 그리고 이제 긴축에 따른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게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새삼스러운 악재는 아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일정상 CPI 지표 발표 있고 또 F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이제 경계성 매물들이 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한 내용 그것도 사실은 별달리 새로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4%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으니까 네.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되돌려 놓는 흐름이 진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딱 올랐던 거 그대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지난주 장대 양복 만들 때 이 자리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한 거 속도 조절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장대 양복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고 3거래일 동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자리까지 이제 다시 좀 돌려놓는 흐름이 진행이 좀 됐거든요. 우리 시장도 보시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된 조정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에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추세 하단 부근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우리 영민한 투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분봉이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이 되면서 네. 거의 보합 근처까지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단기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고 원달러 한 줄도 어저께 2% 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요. 2, 3일 정도 상승했다가 또 조정 주고 또 상승했다가 조정 주고 상승했다가 조정 주는 그런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FMC 회의 끝나고 나면 연말까지는 나름대로 또 강한 또 상승 랠리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네. 산타 랠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저버리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다음 주 F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연말 배당 투자를 포함한 외국인 기관들의 적극적인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오늘은 적어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바닥을 잡는 낙폭과대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대 지수 모두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양대 지수 모두 양시장에서 모두 담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남은 오후장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후장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시장 리뷰해드리면서 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좀 해드리면 네. 오늘 오후장 전략은 단기 조정 마무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스인가요? 네, 뭐 마지막 찬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 계단식 상승이 계속 좀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과 이제 하락이 반복되는 이제 이런 패턴인데 어찌 보면 단기 조정이 이제 끝날 무렵에 새로운 테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네. 이걸 여러분들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느닷없이 지금 화학주들이 되게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리오프닝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또 한 총리께서 이달 안에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마스크 네.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 사실 지금 이제 대전이라든지 이제 충남 뭐 이런 지역에서 도지사, 대전시장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이제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실내 마스크도 다 이제 의무화한 걸 다 해제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리오프닝과 관련된 어제 말씀드렸던 뭐 항공,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테마를 좀 잘 준비해 놓으신다면
시장 이제 조정을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타랠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 뭐 지수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이제 시세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현재 진행형이고 FMC 이후 시장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구간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들이 어찌 보면 조금 이제 틈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워낙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것 중에 좀 관심 있게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 끝에 두 종목 정도 이제 선정을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원샷 원킬 종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시장의 테마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세를 좀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미리 담아보자. 그리고 또 틈새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오신 원샷 원킬 종목, 오늘은 또 틈새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대 두 가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어제 편입했던 제주항공부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부터 항공 종목들이 항공주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맞아요. 뭐 매수하자마자 지금 6%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앞으로 쭉 홀딩해봐도 당연히 괜찮겠죠? 이게 사실 이제 좋은 호재들이 몇 개 좀 겹치다 보니까 맞아요. 어제 제가 이제 제주항공을 픽을 해드린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이슈다 보니까 중국 노선에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LCC 기업이 바로 제주항공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도 사실 이제 배럴당 막 100달러 넘어가고 이러다가 최근에는 한 75달러에서 80달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또 가격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다 보니까 뭐 LCC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원재료가 기름이잖아요. 네. 기름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가 부담 줄어들고 여행객들이 이제 늘어나면 실적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뭐 장중에 지금 6% 7% 가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뭐 진에어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들이 다 좋은 게 오늘 국제항공협회에서도 내년도가 되면 항공과 관련된 이제 여객 수요가 이제 회복이 좀 돼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겠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흑자 기조가 유지가 좀 됐었어요. 네.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제 내년이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겠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이제 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 하면 다들 화장품주만 떠올리시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정말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업종들은 카지노, 여행, 항공 이런 업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제주항공은 14,500원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추세가 워낙 지금 강하게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성 개선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제주항공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인크로스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매수 찬스다라고 네. 리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리뷰를 도와주실까요? 어제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인크로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이 회사가 IR을 했거든요. 네. 그 IR 자료가 지금 많이 배포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크로스 이제 종목 뉴스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네. 그 IR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PDF 파일로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딜과 관련된 이제 실적 성장성에 대한 이제 모멘텀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블 TV 시장이 이제 광고 시장이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국내 웨이브라든지 티빙과 같은 이런 광고형 요금제를 채택하는 국내 OTT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인크로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이고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자리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가가 좀 터닝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오전에 한 6% 가까이 거래가 이제 조금 들어오다가 밑거래가 좀 달렸는데요. 추세는 이제 5일선 지지를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방을 한번 뚫어줄 수 있는 자리다. 18,000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매수하시더라도 18,000원까지 1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인크로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도 인크로스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LNF가 지금 100% 비중이 돼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3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몰빵해 놓으시면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지금 정말 변화무쌍하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나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LNF 한 종목만 몰빵해 놓고 마냥 기다리시기에는 너무 좀 지루하시지 않을까. 오늘 다행히 지금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런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720선을 지금 잡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덕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큰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양봉 전환이 좀 되거나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2만 원 정도 올라오시면 절반 정도는 조금 끊어내시고 그러면 이제 뭐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22만 원 정도의 반절 정도 이제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까지 끌고 간다라고 보면 뭐 한 26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LNF보다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E&D라든지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주신 우리 시청자분 지금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22만 원 선까지 반등이 들어온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는 많은 분이 기다리시는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 한 줄평으로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코스닥이 지금 이 720선 포인트를 좀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회복하기 전에 빨리 종목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샷 원킬 종목, 틈새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틈새 종목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18,650원에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좀 화려하게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 바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실제 리튬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차트 움직이는 거 보시면 5,000원짜리에서 무려 25,000원까지 5배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한 종목이거든요. 그 정도로 폭발적인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된 이유는 하반기 들어서서 리튬 가격이 말 그대로 이제 폭등을 했거든요. 리튬 가격 폭등을 한 것도 하나의 이제 이슈였고 또 하나는 IRA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주로 이제 대부분 이 리튬을 중국에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대체처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래나노텍뿐만 아니라 하이드로 리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공교롭게 LNF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LNF도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인데 기술적인 반등이 딱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포스코 케미칼도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거의 미래나노텍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도 하반기 때 뭐 그야말로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으로 이제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60일 조정이 딱 들어오고 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양봉 만들면서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지금 뭐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그렇고 가장 좀 시장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2차전지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소재 종목들이 살아나면 그냥 지수도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포스코 케미칼과 마찬가지로 미래나노텍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뭐 50% 100% 수익 내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의 리오프닝에만 관심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분명히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렇게 저점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 초부터는 IRA 법안이 분명히 좀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상 지금 리튬을 포함한 2차전지 원재료들을 공급받기 위한 새로운 루트들을 많이 지금 개척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과 이제 협정을 막 맺으면서 이런 원재료들 이제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니켈 가격이 최근에 약간의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니켈 가격에 100% 연동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니켈 가격이 분명히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내년까지
사실상 중국을 제외한 대체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탄산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하거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또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는 거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저점 반등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 이제 짧게 잡아 놓으시고 하방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설정을 해놓고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원조 근처까지 이제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60일 이평에서 지지를 받으면 차트 모양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직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9월, 10월 달에도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더니 60일 조정 딱 끝나고 나서 장대 항목 만들면서 한번 강하게 이렇게 시세가 줬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이 다시 한번 이제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래나노텍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1,000원 정도, 딱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 부릴 수 있는 자리는 한 24,000원 정도. 1차 목표 가격은 21,000원. 2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미래 나노텍이었습니다. 소개하자마자 제롬 파월님이라고 유튜브 채팅창에서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것 같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1차 목표가는 일단 2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2차 목표가 24,000원까지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주셨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틈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렇게 이제 영민한 투자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대략 이제 종목들을 좀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너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또 반도체 종목들 빠지고 맞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도 다시 막 5만 원 깨고 8만 원 깨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분위기인데 그래도 뭔가 좀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거든요. 네. 9,200원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해온 종목이 첫 번째는 어저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사실 어제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AI 반도체를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AI 융복합 산업에 대해 관심을 워낙 많이 갖고 있잖아요. AI 융복합 산업을 하려면 무조건 AI 반도체가 이제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양자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이 AI 반도체가 이제 개발이 되어야만 차세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네이버와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거. 실제로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나 AI 알고리즘과 관련된 기술력은 네이버가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좀 들썩일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더 직관적으로 이제 팩 켈싱어 이제 인텔의 CEO가 우리나라를 이제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빈 살만 왕세자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제 인텔의 CEO가 방한을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그럼 왜 올까? 결국 이재용 회장 만나러 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인텔은 모빌아이를 성공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도 시켰고 자금력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이재용 회장과 함께 나누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또 ARM 인수에 대한 얘기들 나올 거고 차세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1차적인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예요. 넥스트 칩이라든지 가온 칩스 같은 종목들은 ARM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 그저께 반짝 좀 상승이 좀 들어오긴 했었는데 실질적인 수혜주는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보거든요. 요 회사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AI 반도체 IP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고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IP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고객사 양산으로 이제 검증된 NPU IP라든지 메모리 인터페이스 IP를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양산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될 때 어찌 보면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이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실적이 아주 좋아서 혹은 뭐 반도체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상장됐다라기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IP 기술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상장이 이제 결정이 된 종목인데 공모 가격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가가 9,200원이니까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공모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지 않았다면 원래는 희망 공모 가격이 거의 15,000원에서 18,000원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희망 공모 가격에 비하면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유통 주식 숫자가 지금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오버행 이슈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때 이 공모 시장이 완전히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죄다 주가 흐름이 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몇 가지의 이벤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이제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역시나 이제 틈새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낙폭과대 종목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9,200원에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한 20% 정도 목표 수익을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8,000원까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샷 원킬 종목 다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후장에 상승 마감하길 기대해 보면서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